자, 안녕 얘들아. 온라인 수업 시작해 볼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난안전에 관한 총정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먼저 봐주십시오. 자, 1번 문제 보면 새로운 감염성 질병의 원인에 대한 이유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표를 자세히 보고 위표로 보아서 새로운 감염성 질병이 나타난 까닭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보는 것입니다. 표에 보면 신종 바이러스의 기원이 동물 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돼지, 에볼라 바이러스는 박쥐, 또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아프리카 원숭이, 등등 바이러스들이 야생 진드기, 박쥐 이렇게 주로 동물들로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출처는 어떤 그 신문에 나온 거고요. 이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위표를 보고 해석해 보는 겁니다. 이런 표들을 봤을 때 새로운 감염성 질병이 나타난 까닭이 무엇인지를 적어 보는 거예요. 그 표로 보면 대부분이 기원이 다 동물이죠, 그죠? 동물인데 이런 야생 동물들, 특히 야생 동물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생 동물들을 이런 야생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이 서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야생 동물들한테만 발생되는 이런 질병들이 인간에게 감염되는 것입니다. 그럼 원인을 뭐라고 쓰면 될까요? 무분별한 야생동물 서식지 개발이 되겠죠. 그죠? 무분별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개발이 원인,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의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이 지켜야 할 위생관리 및 행동 요령을 3가지 이상 적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염성 질병에 속하는 거죠. 그죠? 이 예방을 위해서 개인 위생 관리가 가장 철저한데 이 개인 위생 관리를 3개 이상 적어보는 겁니다. 적어보십시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마스크를 한다는 당연히 들어가는 게 있죠. 그죠? 마스크. 두 번째,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해서 세정제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거죠. 그죠? 깨끗한 물에 손을 씻는 거. 또 두 번째,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소매로 가려서 하는 겁니다. 그죠? 손 씻기, 그 다음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옆 사람에게 튀지 않게 하는 방법, 개인위생입니다. 세 번째, 물 같은 건 충분히 끓여 먹는 거. 이건 지금 드는 예는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 모든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물은 충분히 끓여서 먹고 또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먹기. 날 것을 함부로 먹는다거나 이것도 감염성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물을 충분히 끓여 먹기,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먹기.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지켜서 잘하는 겁니다. 예방접종. 그 다음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을 때는 해외여행 사실을 꼭 밝혀야 됩니다. 이런 걸 숨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미리 알리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해서 손을 깨끗이 씻기. 자, 마스크는 기본에 속합니다. 마스크하기, 손 깨끗이 씻기, 또 재채기 할 때 옆 사람에게 튀지 않기, 물을 충분히 끓여 먹기, 또 음식물을 충분히 익혀 먹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자, 오늘은 요약 정리면서 이런 소수력 문제니까 사실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쌤 영상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림은 2016년 경주에서 일어났던 규모 5.8의 지진 발생에 관한 겁니다. 자, 규모 5.8의 지진. 여러분들이 몇 학년 때였는지 2018년이면 4년 전인 초등학교였네, 그죠? 초등학교 4학년 때였나?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담이 무너지고 건물벽이 금가고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경주뿐만 아니고 울산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죠? 자,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에 비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 규모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는 말은 아니고 그 규모에 비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 까닭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왜 규모에 비해서 피해가 컸을까? 적은 지진에 이렇게 많이 담장이 무너지고 이랬을까? 또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처 방안이 필요할까? 자, 각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왜 규모에 비해서 지진 피해가 컸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해가 컸던 이유는 울산도 마찬가지고 경주 지역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이 지진의 안전지대로 알려지면서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데 이전에 큰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너무 대비가 제대로 없었던 거죠. 제일 큰 피해를 받은 건 사실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큽니다. 가장 큰 피해가 컸던 까닭은 물론 이렇게 지진 발생했을 때 이렇게 지진 발생하는 곳을 진원이라고 하는데 진원 지역과 이게 이 표면 이 지역이 거리가 가까운 것도 있지만 제일 컸던 거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평소에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크고요. 그래서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이렇게 내진 설계를 잘한다거나 이런 게 제일 안 됐었던 거죠. 내진 설계.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행동 요령이 있는지,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지진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 요령을 그대로 해서 학교에서도 한 번씩 하죠, 그죠?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진 나면 바로 뭐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일단 흔들릴 때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잠시 멈췄을 때 나간다. 머리를 보호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정리를 해볼게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그 이전에 너무 준비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피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명확히 알고 건물을 지을 때나 이렇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대처 방안이 제일 시급한 거죠. 앞으로 건물 지을 때 내진 설계를 잘한다거나 이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옛날에 경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문화재가 많고 이게 건물을 새로 지은 건물들이 아니고 예전에 있던 건물들이라서 더 큰 피해를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지었던 게 아니고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함부로 손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담장도 그렇고 경주에 가봤으면 다 알 겁니다. 울산하고 다르게 기와집도 많고 이러죠, 그죠? 자, 여기까지 재난 피해와 안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